둘 다 너무 하얀 옷인데요 오늘? 괜찮아요. 예. 예, 굉장히 좀 차려입었군요 오늘. 예. 정정 왜 안 입었어요? 아 저는 차에 있습니다. 아, 씻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아니요. 그냥 그 뭐지? 뭐야 면도만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면도만 안 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촬영할 때는 좀 반팔로 편하게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냥 촬영 갈 때만. 예, 저희가 오늘 아주 중요한 촬영이 있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영상 올라갈 거예요. 네네네. 뭐로 가는지.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좀 되게 재밌게 본 다큐가 아넬카. 아넬카. 전임맨의 대명사 아넬카. 그때 프랑스 대표팀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넬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네, 이제 아넬카 그 논란, 그러니까 뭐 논란이라면 논란이죠. 그게 이제 한 2010년 뭐 남아공 이 때니까. 정도 얘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프랑스 대표팀이 굉장히 시끌시끌했습니다. 그쵸. 근데 레몽 두메네크 감독과 이 선수단 사이에 불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선수단 내부에서도 뭔가 뭐 따돌림 얘기라던가, 뭐 그쵸. 형성이 돼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수빈이 형이 얘기했었던 그 아넬카가 사실 이제 대회를 치르다가 결국 이제 갔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나가리가 됐죠. 예.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프랑스 대표팀이 되게 시끌시끌한 상황 속에서 성적도 안 좋았고, 맞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가 많이 됐었어요. 막 훈련하다가 싸우는 장면도 포착되고 이래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이제 프랑스도 그때 좀 난리가 났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의 일련의 사건들은 그때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해요. 아 그때는 예. 너무 이게 표현적으로 들어간 게 많았고, 이게 선수와 선수 그리고 선수와 감독 간의 그쵸. 불화 이런 게 다이렉트하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 대표팀도 완전히 조용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선수 사이에 불화가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이게 뭐 계약상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선수는 지금 무슨 뭐 협박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협회장이 지금 어떤 뭐 혐의로 인해서 이제 좀 논란에 휩싸였다, 이제 이런 류의 이야기인데,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게 이런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음바페가 지금 프랑스 대표팀과 초상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바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된 이 팀 사진 촬영, 그러니까 전체 이제 포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후원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고 요리스, 라파엘 바란, 음바페, 그리고 디디에 데샹 감독, 그리고 노엘 르 그라이 회장이 이 프랑스 축구협회 회장이죠. 월요일 훈련 전에 이제 미팅을 가졌는데, 프랑스 축구협회 측은 선수들과의 이 초상권 협정 변경을, 그러니까 선수들이 얘기를 한 거죠. 이 계약서 안에 이런 상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협회 측에서는 그건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진 촬영 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내용 자체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 대표팀에 있을 때도 그런 계약서를 써요. 약간 이거죠. 이게 팀마다 다르고 선수마다 좀 다르긴 한데, 개인 스폰 받는 물품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는 선수가 있는데, 축구협회는 그 스폰서랑 일을 안 하네? 이런 경우에도 계약서에 따라서 좀 맞춰가는 과정이 있고 하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축구협회에서 촬영한 모든 이 영상의 권리, 영상 혹은 이제 뭐 사진의 권리는 이제 협회에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계약서를 씁니다. 뭐 그 선수의 개인 스폰이 뭐가 됐든, 뭐 어떤 데랑 스폰서십을 맺고 있든 이런 게 아니고, 대표팀 내에서 활동한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후원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레이닝하는 그런 영상, 사진, 그리고 이제 경기 도중에 찍힌 사진들, 이런 거에 대한 초상권은 프랑스 대표팀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 이제 올림픽 대표팀 있을 때도 그런 류의 계약서를 썼었어요, 선수들이.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뭐 큰 틀에서는 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쓰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계약을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협회 측에서는 그건 힘들 것 같다라는 대답이 나왔고, 결국 그럼 저희는 사진 안 찍을게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이 사진을 안 찍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음바페는 이 국가대표팀과 계약을 맺고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그리고 베팅 회사를 포함한 일부 브랜드를 본인이 보증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이해는 되네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표팀의 주요 후원사로 저희가 지금 쭉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버이츠, 이게 이제 그 쿠팡이츠 같은 거예요. 그리고 KFC, 여기 뭐 코카콜라,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바페는 그런 비만과 관련된 제품과 자신을 연관짓기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뭐 우버이츠도 어쨌든 배달 앱이고, 그쵸. 그리고 KFC는 패스트푸드, 여기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탄산음료잖아요. 제로 먹으면 되는데. 그치, 제로 먹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살 안 찌는데. 사실 제로도 살은 안 찌지만 이런 뭐 건강에 있어서는 막 그래요?
물보다는 뭐 이제 좀 뭐 그럴 수도 나 있겠죠. 제로 진짜 필 받았을 때는 하루에 3캔씩 때려 먹거든요. 아니 근데 선수들 중에서는 제로도 네. 안 먹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예 탄산 자체를 안 먹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제품과 본인이 뭔가 연관되는 걸 음바페는 싫어하고 그리고 온라인 베팅 같은 경우는 어린 팬들한테 있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뭐 후원해가지고 뭐 어디 가가지고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과 음료 관련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베팅은 뭐 우리나라와 유럽에서 이제 축구가 인기 많은 나라들의 그 스포츠 토토와 관련한 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긴 하겠지만 저는 음바페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온라인 베팅에 있어서 이거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부분 정도는 저는 인정하는. 그리고 음바페가 이제 뭐 예전에도 그런 이제 어린이 관련된 그런 부분에 막 기부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개인의 이 생각과 지금 프랑스 축구협회의 이런 기본적인 스폰서십에 의한 계약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쵸. 여기서 이제 충돌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사진 촬영 안 하겠다라고까지 내용이 저는 번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폴 포그바 얘기인데 포그바가 이 최근에 본인의 형인 마티아스 포그바 관련해서 좀 시끌시끌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마티아스 포그바가 본인 동생이죠. 이제 폴이 이 폴에 대해서 폭로하는 영상을 이제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아스에 의하면 포그바가 이 사악한 요술에 정통한 이 무슬림을 통해서 킬리안 음바페를 저주했고 그리고 본인의 입을 다물게 하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싶어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 게 내 동생이 과연 프랑스를 대표해 월드컵에서 뛴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팬들 더 많은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었다고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티아스 포그바가 폴 포그바한테 한 1,300만 유로, 180억 가량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포그바는 그러니까 마티아스 포그바가 연관된 이 갱단으로부터 자기가 협박당하고 있다라고 경찰 신고를 했고 후드를 쓰고 총을 가진 남성들한테 협박을 받았고 이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자기가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경찰에 신고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폴 포그바의 변호인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놀랄 일도 아니다. 이거 협박 갈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건은 이거 완전 축구 외적인 이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폴 포그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형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생을 흔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이 정말 순수하게 지금 돈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는 이 작태인가. 이게 원래 그 나이 들수록 그 얘기합니다. 이제 친한 사이끼리 친할수록 돈 거래하면 안 된다고. 뭐 이거는 그거랑 뭐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포그바가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올해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다 가져가는 하네요. 폴 포그바가. 그래서 뭐 음바페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 포그바가 뭐 부두술을 부렸다. 그렇죠. 뭐 음바페 못하게 한다 막 이런 얘기로. 근데 뭐 난 포그바 믿는다.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 아니다라고 이제 깔끔하게 입장 정리했습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도 이 마티아스 포그바 얘기는 걔 쌉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도 지금까지 솔직히 마티아스 포그바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더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게 사실 뭐 믿을 만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뭐 포그바가 사실 뭐가 아쉬워가지고 뭐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뭐 그랬을 수도 있지. 뭐 모든 거는 중립교 받고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저는 마티아스 포그바가 좀 개소리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마지막은 프랑스 축구협회장.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노엘 르그라의 회장 얘기인데 지금 성추행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9월 8일이죠. 지금으로부터 뭐 한 2주 좀 안 된 시간인데 이 소프시라는 잡지에서 이 프랑스 축구협회장을 폭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젊은 여성 직원들한테 좀 그런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라고 해서 이 협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 알고 있고 몇몇 여성들은 최근에 그런 성적 희롱 그리고 도덕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사임을 해야 했다고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축구협회는 이 소프트라는 잡지를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지금 소프트 얘기에서 입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뭐 이런 거는 조금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지켜봐야죠. 왜냐면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이게 이 추후에 따라서 뭐 협회 입장이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소프 너네 개소리야 라고 이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향후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2010년에 남아공 때 그리고 카타르 한 12년이거든요. 12년이죠. 특히나 남아공 때는 아까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적은 성적대로 안 좋아. 그렇다고 뭐 경기력이 좋았던 거 아니야. 막 그때 졸라 콩가루였어. 그래, 아넬카 위치 보면은 도메네카는 아마 올라가라 그랬을 거야. 근데 아넬카는 아니 올라가면 공이 안 오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막 내려와서 플레이하고 이랬어요. 그때 뭐 이제 다큐도 또 봤다고 하니까. 그치.
뭐 이런 사실 자잘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근데 이런 게 좀 큰 화가 돼가지고 프랑스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가서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사실 다른 유럽 팀들에 비해서 프랑스 대표팀이 예선 과정 거치는 게 조금은 어려웠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그 전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비판을 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네, 데샹 감독이. 프랑스 대표팀은 이제 이번 9월 네이션스 리그에서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덴마크랑 뭐 이제 네이션스 리그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평가전은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월드컵을 앞두고 이제 경기를 또 치르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잡음이 있는 가운데도 그리고 전술적인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가운데도 좀 어떤 경기를 치를지 뭐 네이션스 리그는 또 이제 저랑 형철이가 또 중계를 들어가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음. 화이팅!